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야무지게 인생 공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뭘 해도 망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최악의 공통점. 10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10가지 최악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저는 이걸 뽑아냈으니까 저는 이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제가 적었죠. 마지막은 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주 빼박. 저예요, 저. 그러니까 저도 그걸 극복해야겠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그런 게 없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반대로 하면 이 최악의 공통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뭐래도 잘 될 사람들의 최고의 공통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저는 여기 해당됐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성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멀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걸음 삼아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야무지게 인생 공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안 되는 이유만 설명한다. 이게 제가 삼성 있을 때도 많이 보고 또 이런 분들이 또 페북에도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되는 이유는 없어요. 몇 개. 예를 들면 되는 이유가 2개에서 3개 있다. 안 되는 이유 200개에서 300개 있을 겁니다. 비약이 있겠지만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럼 되는 이유 2개에서 3개인데 안 되는 이유 200개에서 300개.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이유가 200개에서 300개예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200개에서 300개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되게 의미 깊죠. 의미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반성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리스크 점검을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되는 이유는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 되는 이유만 그냥 주구장창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은 회사에서는 그냥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은 결국에는 도태되겠죠.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에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거 적는 이유는 그거죠. 그냥 건설적인 게 아니라 그냥 따봉 받기 좋으니까 뭔가 그럴듯하니까 제가 여러분 이걸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반성하고 이제는 안 해요. 옛날에는 그럴듯한 뭔가 좀 궤변도 섞어가면서 뭔가 데이터 좀 섞어가면서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결과론적으로 이미 벌어지기 전에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벌어진 다음에 사후에서 그래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만 되는 이유랑 같이 설명하면 좋죠. 그건 리스크 점검입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만 설명한다. 이거 정말로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저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보면은 저는 진짜 2번이랑 1번은 합쳐지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냥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 사실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면은 리스크 점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성정 자체가 매사에 부정적이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 합쳐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통의 비밀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잘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 관점에서도. 근데 그냥 모든 게 부정적이야. 그냥 진짜 투덜이 스머프야. 궁시렁 나는 하기 싫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이거 옆에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 병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잖아. 내적인 거잖아. 이거는 일종의 외적인 병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주변에 이게 계속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멀리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해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좀 귀를 닫으셔야죠. 왜냐면 내 삶이 너무 피곤해져. 나는 부정적이지 않은데 옆에서 계속 부정적이면 내 삶이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은 이렇게 반사하고 귀를 닫으시는 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다. 그다음에 이게 1번이랑 합쳐지면 답이 없다. 왜냐면 여러분 되는 이유는 몇 개 없고 그다음에 항상 리스크는 크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극복을 해내야 결국에는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정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아까 1번에서 설명했듯이 건설적으로 되는 거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점검하면서 나머지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답이 없다. 그래서 부정적이다. 이것도 많죠. 3번.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저도 이게 없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잘 되면 부러워. 좀 이거를 시원하게 박수 쳐줘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근데 이게 은근히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뭐가 문제냐?
일단 팀워크랑 조직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팀워크랑 조직 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10의 능력이 10명이 모여서 100을 만드는 게 아니라 200, 300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어떤 잉여적인 부분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되면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면은 이게 시너지를 이렇게 폭발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커넥팅 닷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렇게 닷이 커지는 거고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닷이 커지면 여기 뭐 링크가 더 많이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창발도가 더 커지는 건데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 다음에 남 잘 되는 걸 못 보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사람을 활용을 못 해요. 그 사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거는 인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낭비고 굉장히 손해인데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데 그 사람한테 와서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되면은 정말로 시원하게 박수 쳐주고 진짜로 이 사람은 왜 잘 됐을까? 그러니까 이거 연결되네요. 이거 이때 연결 못 했었는데 그 사람 잘 된 이유를 물어봐야겠죠. 그 사람이 왜 잘 됐을까? 그걸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다 연결돼요. 안 되는 이유 설명하는 사람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전형적인 이런 사람이 되죠. 오늘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네요. 제가 메모 여러 개 합쳐서 이거 만든 영상이거든요.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많죠. 그러면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 탓 오지게 합니다. 남 탓 오지게 해요. 남 탓 오지게 해요. 그 다음에 유체이탈화법. 갑자기 자기가 당사자인데 제3자가 돼요. 이거 소름 돋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요거 한 문장 설명해 드리고 싶어 갖고 이거는 사실 요 챕터는 만든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법. 잘못을 인정할 때는 왜냐면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100%가 아니라 한 70% 잘못을 했기 때문에 30% 잘한 부분 설명도 하고 싶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냥 사족을 안 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나머지 30%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70%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보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럴 것 같고. 일단 잘못을 인정하는 법은 꾹 참고 안고 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구구절절해지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임을 내가 안 지면은 문제를 나중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결국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또 거기다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결국에는 리더고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죠? 여러분 사실 리더는 힘들지만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리더는 가장 마지막에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왜냐면은 리더가 가장 많이 먹으니까 결국에. 이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이렇게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내적인 얘기를 들어봐도 이 책임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죠. 이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임을 꼭 지셔야 된다. 아셨죠? 저는 이걸 좀 굉장히 잘하고 과할 정도로. 그래서 좀 병이 나는 정도죠. 저는 그게 제가 좀 멍청하고 무능력했음에도 제가 좀 빨리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깔끔하게 책임지는 스타일. 깔끔하게 책임지는 스타일이라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뭘 해도 망하는 사람. 왜? 목표가 없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100억 번개 성공인 게 아니고 1000억 번개 성공이 아니고 내 목표가 있었을 때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점점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고 목표를 이루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목표가 없어. 그럼 그냥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반대 스펙트럼에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의사결정이랑 기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이 생겨서 그러니까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튜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피드백을 주면서. 근데 목표가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막 돌아다녀. 그러면 이때는 맞았는데 갑자기 이때는 틀리고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목표 자체가 동기부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강한 목표, 높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가 확 끌어오르거든요. 확 끌어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해요. 여러분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20살이에요. 근데 뭐 초등학생이랑 축구를 하는 목표를 세서 이기겠다는 목표를 세워요. 그 동기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근데 내가 좀 축구를 좋아해.
근데 오늘 상대 팀이 프로 팀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거기 너무 강하니까 뭐 쭈그러들 수는 있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때 한 골만 넣자. 정말 근데 이 사람이랑 붙어볼 기회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있겠냐. 저는 솔직히 옛날에 축구 동아리 할 때 뭐 이렇게 선출들이랑 하면은 그런 동기가 확 끌어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목표 자체, 높은 목표 자체가 엄청난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케바케긴 또 하겠지만. 그래서 목표가 없는 게 가장 문제다. 목표가 없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뭐가 목표가 돼야 된다? 목표를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일종의 뭐 메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저도 어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어요. 근데 뭐 2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막 3번, 4번, 5번.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뭘 해도 망하는 게 아니라 인생 망합니다. 정말로 크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안정적 조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실수를 해도 잘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뭔가 괜찮아. 그래서 자기 반성이 없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사람을 다 잃습니다. 회사에서 안 잘릴지언정 주변 사람을 다 잃게 됩니다. 결국에.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거는 2번, 3번도 할 수 있어요. 뭐 근데 내가 뭐 진짜 재수 없었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 5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진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칼같이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진짜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바란다. 이거는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내가 내 나쁜 마음을 이건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탐욕이죠. 이 탐욕을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되고, 왜냐면 눈치를 못 채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돌이켜 보면은 저도 이거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바르려고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티프레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프레지한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탐대실이잖아요. 소탐대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공탐인실이 뭐예요? 공짜를 탐하다 인생을 잃는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전이다에 처음 쓴 말이죠. 좋은 말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공짜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투자한다는 영역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자기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을 목표로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탐인실, 공짜를 탐하다 인생을 날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많아요. 과거에 자꾸 집착해요. 성공도 실패도 둘 다 집착하면 안 돼요. 과거 성공에 집착하면은 뭐랄까 좀 오만해지고, 심지어 이게 좀 오만이 나중에 뭐랄까 좀 심화되면은 추해져요. 추해집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실패에 집착하는 사람은 주눅이 들고 쭈글쭈글해지죠. 그러니까 성공도 실패도 보다 지나가면 다 과거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과거에 연연해요.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진 않겠죠. 근데 저는 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미래에 연연해요. 정말로 과거 걸 다 잊어요. 그래서 현재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진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도취된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누가 많냐? 명문대를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는데 자기가 뭐가 못됐어. 왜냐면은 뭐 명문대 나온 사람 중에 사실 사업 성공한 사람도 있고 뭐 잘된 사람도 있고 자기 친구들 중에 뭐 그렇게 잘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명문대를 안 나왔는데도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래요?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잘 된 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과거의 성공에서가 실패해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면은 절대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벗어날 줄 알아야 되고 성공한 것도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두 가지 모든 관점에서. 오늘 내용 좋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제가 짚어드리고 싶어요.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한 게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인 사람은 좀 더 많이 하고 센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밥 먹듯이에요. 밥 먹듯이. 그럼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순간에 모면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나도 알지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에 모면을 해놓고 순간에 모면을 여러분 넘기면은 순간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게 자꾸 복리로 누적돼요. 위기의 화가. 그래서 그게 막 10번 누적되고 20번 누적될 때 어떻게 인생 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네. 거짓말로 뭔가를 모면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게 뭐냐면은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뭔가 책임질 때는 이건 뭐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질 때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상은 아니고 만회죠. 큰 노력으로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만회를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히네요. 이걸 다 연결되네 오늘 이거.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된다.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 했으면은 그거는 또 반성하고 필요하면은 기회가 있으면은 나 그때 거짓말했다. 인정도 해야 된다. 시인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뭐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실수랑 똑같아요. 밥 먹듯이 하면 안 된다. 근데 많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마지막은 저죠. 건강 중요한지 모른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이 말하면서 기형 수술을 한 게 후유증이 2년째 가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답답해요, 가슴이. 제가 폐가 원래도 약한 스타일인데 건강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원래 길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막 3시간, 4시간 강연한 적도 많거든요. 여러분 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소위 말하는 금융소득이라 그러죠. 뭐 건물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자 이런 거. 이런 것만 해도 저거 삼성 다닐 때보다도 더 많이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돈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 여러분 제 건강을 살 수 있냐? 살 방법이 없어요. 건강은 비싼 정도가 아니라 무한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안 아플 때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무실에 일요일 날 나와서 이거 찍는 거거든요. 집에 돌아갈 때 계단으로 갈 겁니다. 오늘 최하랑 11층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딸 만으로 8살이거든요. 여러분 8살 꼬맹이도 오늘 11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네 집 갔다가 할아버지네 집 갔다가 여러분도 오늘 계단 올라가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픈 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너가 좀 깨닫고 건강을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저는 종교는 없지만 절대자가 있다면은 이걸 나한테 어떤 소명으로 준 거 아닐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건강했으면 아픈 사람들이랑 공감을 못했을 거거든요. 저는 아파서 힘든 사람이랑 누구보다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아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건강 회복할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건강 비싼 줄 몰랐죠. 제가 뭐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근데도 이걸 못 사요. 그래서 저는 이걸 회복하려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저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저는 시간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련해서 앞으로 스터디언에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할 거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건강 중요하지 모른다. 여러분이 10가지만 반대로 하면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건강 중요한 거 안다. 그래서 맨날 운동한다. 거짓말 절대 하지 않는다. 미래에 집착한다. 적은 노력으로는 적은 노력만 바란다. 보상을 바란다. 실수 반복 절대 안 한다. 목표가 크다. 있다. 책임 칼같이 진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에 진짜 내일처럼 기뻐한다. 매사에 긍정적이다. 되는 이유만 찾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안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영상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덕분에 또 반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도의 차이만 또 여기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나쁜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그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반성을 하면서 우리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치월장하셨으면 좋겠고 다 정말로 뭐 건강, 공부, 사업, 뭐 일 원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종교는 없지만 진심으로 제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